여러분,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가 이 잠재 성장률은요, 우리 경제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 기초가 되는 자산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잠재 성장률 이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재미가 없는데 이게 미치는 영향은요, 경제에서는 엄청납니다. 경제 전반에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전반에. 그래서 잠재 성장률은요, 이건 내가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거시경제를 아는 기본 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50년에 2050년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옵니다. 2050년에 추정 잠재 성장률이 1.5%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1.5%까지. 이게 영국계 글로벌이죠. 글로벌. 영국계 글로벌 경제 전망 기관인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 추정한 겁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30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써서 냈는데 2050년에 1.5%의 잠재 성장률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이거예요. 한 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노동, 사람이겠죠, 사람. 노동, 그 다음에 여기에 자본, 돈이겠죠. 이것을 생산 요소에다가 그냥 그야말로 다 투자해. 다 투자했을 때 한 해 동안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치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을 완전히 투자해서 끝까지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실질 성장률하고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요, 잠재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따르잖아요. 모든 노동 요소와 자본 요소를 생산에다가 다 총 요소 생산성에다 다 투자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과치니까 실질 성장률은 모든이 아니잖아요. 최대지 최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 성장률은 지금 0점대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0점대. 잠재 성장률이 1.5면요. 실질 성장률은 0점대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에 한국 경제는 추락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한국 경제는 추락한다. 이거는요, 어쩌면 저는요, 엄청 충격적인 상황으로 봐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사람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미래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에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한 그 주제마저도 까먹고요. 표가 먼저다라는 어떤 완전한 포퓰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정책도 안 나와요. 잠재 성장률을 고치려고 그러면 다양하게 고쳐야 되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저출산 대책 들어보셨어요? 고령화 대책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 사실은요. 저출산이나 고령화 대책이. 아마 지금까지 나온 적 없습니다. 그냥 돈 뿌려주고 표만 사겠다는 생각 외에 뭐가 있었어요? 대선 후보들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모두가 과거에 얽매였어요. 과거에. 왜 대한민국이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얽매여 있어야 됩니까?
미래로 나가도 지금 신통치 않아요. 전 세계 경제가 장난 아닙니다. 미래로 쭉쭉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충격에.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이 캐피탈 이코노믹스에 주장하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도 2.5%인데 2050년에 1.5%까지 쭉쭉 빠지면 계속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2030년은 2%예요. 2%. 지금 2021년에 2.5% 잠재 성장률인데 정부는 4.2%, 한국은행은 4% 성장하려고 한다는데 네 말이 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수한 상황이 지금 있는 경우는 잠재 성장률보다 더 성장할 수 있지만 이게 특수한 상황이 빠지고 나면요. 이제는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외국계 기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계 기관만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를 진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는 기관들이 더 심각하게 보고 있기도 해요. 한국경제연구원 보랬어요. 2010년대 들어와서는 잠재 성장률이 2.1%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충격적입니다. 결국은 2010년대 들어와서는 1점대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고 2020년대 들어와서는 자칫 잘못하면 0점대 성장을 한다는 제로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7.6%의 고성장, 1990년대도요 5.3%의 고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0년대까지 오면 제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 아주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결국 말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제는 살려야 돼요. 다른 데 살릴 수가 없어요. 민간경제연구소에서도요. 지금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는 최악으로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크게 따지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노동요소, 자본요소, 총요소 생산성이에요. 총요소 생산성은요. 쉽게 말하면 교육이나 노동 생산성이나 공공이나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믹스가 돼서 성과를 얼마나 나타내느냐. 최고 경영자가 리더십이 좋아서 기업의 경영을 많이 성장을 시키면 이게 요소 생산성이 좋은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노동의 요소가 최악이에요. 노동의 요소가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저출산 그리고 최고의 고령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고 게다가 자본을 투자하겠느냐. 지금 자본을 투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본의 요소가 쉽지 않은 데다가 총 요소 생산성에 보면 기업가 정신 떨어지고 있어요. 기업가 정신. 결국은 지금 우리 경제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복합위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복합위기를 정책적 대안으로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최악의 참사가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저는 언제든요. 여러분.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까지 폭망을 하면 위기라는 녀석은요. 그냥 예고 없이 찾아올 거예요. 예고 없이. 위기라는 녀석은 진짜 예고 없이 찾아올 겁니다. 예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잠재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꼭 알아놔야 되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